고덕신도시에 또 분양 일정의 아파트가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 공급이고 내일이 1순위 청약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 들어갔던 아파트다 보니까 내일 본 청약 1순위가 진행하는 상황. 분양가? 이쁘더라고요. 분양가가 이뻐요. 그리고 내일 1순위 청약에 할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적격으로 나온 물건들이 있으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연차가 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브랜시티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름이 뭔지 그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 분석,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여기 청약이 되고 아니면은 청약을 여기를 할 건지 아니면 브랜시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는 고덕제 신도시인 거고 여기는 브랜시티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재지구 쪽, 여기가 가재지구 쪽인 거고요.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고덕제 신도시 안에 있는 A50블럭 미래도 파밀리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게 미래도 파밀리예요. 지금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미래도 파밀리에 지금 여기 보시면 33평 분양가가 5억 3,40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84A, 84B, 99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84A 타입은 5억 3,690만 원, B 타입은 5억 3,120만 원, 99 타입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6억 4,1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정한 분양가에 나와 있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제일 빨리 됐던 게 이게 서한 이 다음 그레이튼인데 이게 이제 분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미래도 파밀리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가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5억 5,100만 원 그리고 9.15 대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84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5천, 5억 5천, 5억 4천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점수 가점제 당첨 가점제 봤을 때는 50점, 47점, 33점 요 정도가 됐었던 상황. 요게 이제 5억 5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5억 3천대. 서한 이다음 그레이튼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를 봤을 때는 어디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역세권을 찾는 사람들은 서한 이다음 쪽을 찾으셨을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에듀타운에 대한 이슈거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좋아라 하신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갖고 온 게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가서 이 상황을 돌아서 여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상황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또 한번 홈페이지를 보자고요. 제가 출발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데가 근상 시설이 있는 쪽이세요. 근상 쪽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나 일반 프랜차이즈들이 크게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상권은 계속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금호 어울림 아파트 25평대 아파트인 거고, 왼쪽에도 25평대 아파트이면서 이제 민간 분양도 있었고 일반 분양 아파트도 있고, 입주가 웬만치는 다 되어 있는 부분 같아요. 25평 같은 경우가 84 타입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임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찾기가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고덕제 신도시에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되는 부분들은 25평대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단계인데 고압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에 있어서 이게 조금 혐오적인 이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가 되고 있어요. 정비가 돼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쪽 고압선이 있는 쪽에서 쭉 가게 되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해창리 지식산업센터가 보여지는 상황인 거고, 제가 여기 원형 로타리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25평대 아파트들이 보이는 거고, 오른쪽 한시 방향이 오늘 얘기하는
미래도 파밀리 아파트예요. 보이시는 거는 지금 다 완벽하게 건축이 되어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게 입주 시점이 내년 8월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건축은 하고 있는 과정 같고, 웬만치 골조만 다 올라가면 뭐 안에 짓는 거, 안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 외관 페인트 칠하는 부분, 이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 미래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청약률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미분양이 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배관 시설 빼놓는다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씩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오른쪽이 미래도 파밀리아 아파트를 끼고 도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이제 정문이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문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가들도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상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문 바로 앞에는 호반 서밋 아파트가 있는 상황인 거고,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위민할 수 있는, 왜냐면 입주가 덜 되고 그러면 좀 혼자 횡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앞에 호반 서밋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서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위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쭉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길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출입구를 보고 제가 이제 유턴을 할 거예요. 부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입주 시점이 다가오질 않으니 좀 부분 공사 현장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 흙바닥이잖아요. 저 정면으로 보이는 게 호반 서민 아파트, 왼쪽에 있는 게 미래도 파밀리에. 그래서 좀 웬만치 지금 가서 보시면 내가 동호수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아, 저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 거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앞에 아파트는 호반 서밋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좌회전으로 제가 나가게 되면 쭉 직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국제학교가 나오는 그 도로인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래도 파밀리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길로 쭉 나가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자리인 거고, 해창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 오픈을 했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여지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국제학교까지 다 들어오는 그 라인인 거고, 여기 미래도 파밀리에는 초등학교 부분이 조금은 걸어가야 되는 단지를 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 코너 자리에 있는 곳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생활 여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현장을 보여드렸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조감도라든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모아건설의 그 홈페이지예요. 모아건설 홈페이지에 분양 캘린더가 있는데, 분양 캘린더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평택 고덕 신도시 A50 블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그랜드 오픈. 일단은 모델하우스는 그랜드 오픈을 13일 날 했고요. 청약 일정은 특공이 오늘 16일, 그 다음에 17일 내일이 1순위 청약이에요. 1순위 청약을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겠죠. 통장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평택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청약 인증을 해서 하면 이벤트에 대해서 뭐 선물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협의 결과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동통신에 대해서 몇 동 옥상에 이런 식으로 설치했어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미래도 파밀리의 아파트예요. 교육은, 엘리트 교육은 퍼펙트. 이 말이 여기가 이제 에듀타운 쪽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요. 사업 개요는
대지 위치는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0블럭, 대지 면적은 이렇게 돼 있고 연면적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3층, 10개 동, 642세대, 타입은 84A 타입, 84B 타입, 99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자, 세대수에 대한 주차 대수인 것 같아요. 981대. 요 상황인 거고, 아파트는 974대. 세대당 1.52대. 근생시설에 한 7대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볼게요. 자, 입지 환경이에요. 입지 환경은 조금 아까도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동영상 보여드렸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 앞에서 찍은 제가 요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쭉 가다 보면 국제학교와 해창중학교, 해창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고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한박산 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위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랑 이 부분이 품고 있지는 않대. 요 에듀타운 안에는 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볼게요. 자, 프리미엄 6가지. 가까이 누리는 안심교육, 풍부한 생활 인프라, 편리한 광역 교통망, 쾌적한 자연공간, 기대되는 미래 가치, 수준 높은 단지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각자 장점들을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또 볼게요. 자, 단지 설계, 여유롭고 섬세하게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화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본 게 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주 출입구는 여기가 되는 거고 부 출입구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쪽으로 가면 뭐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길로 쭉 나가면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인 거고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남쪽 배열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은 동에 좋은 호실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안 가리는 게 좋은 거겠죠. 앞에 가리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안 가린 동을 찾아봐야 되겠죠. 총 642세대, 84A는 262, 84B는 145, 99 타입은 235세대를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또 볼게요. 자, 커뮤니티 시설. 이 커뮤니티 시설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커뮤니티 시설에 그냥 스크린 골프나 아니면은 헬스클럽장 뭐 요 정도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많이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나. 자, 주민 카페가 있고, 맘스테이션이 있고, GX룸이 있고, 탈의실이나 이 부분이 있고, 피트니스 있고, 프리웨이트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퍼팅,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평면 안내, 이거를 볼게요. 84A 타입, 262세대인 거고,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북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남쪽이겠죠. 남쪽 방향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동들이 다 파란색이 다 A타입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확장 유상 옵션형이라고 해서 확장들은 웬만해서는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일단은 꿔베이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상황인 거고요. 특별하게 조금 저기해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유상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발코니 확장 시 제공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면 제공하는 품목이라니까 이 부분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볼게요. 이번에는 84B 타입 145세대가 있고, 요 코너 자리 있는 게 B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확장 유상 옵션형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안방이 이제 뒤로 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꿔베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코너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특이한 점은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조금 협소하게 나온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주방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유상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관 들어가서 보면 이 주방이 여기에 숨어 있고,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앞에서 이제 아일랜드 식탁만 보이는 부분,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유상 옵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자, 99 타입이에요. 99 타입은 235세대가 있고, 이 초록색 부분이 99 타입. 밑에 보시면 확장 유상 옵션형 해가지고 퍼베이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이 이제 완전 개방형. B타입만 빼놓고는 84A나 99 타입은 주방하고 거실이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상 옵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좀 중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공급 안내 해서 미래도 파밀리의 공급 안내문 이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입주 시기는 25년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9월이면은 이게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갔던 물건이다 보니까 25년도 내년이에요. 내년 9월이면 입주가 가능한 물건. 그래서 좀 빨리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공급 금액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4A 타입은 11층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3,690만 원. 그래도 다행인 건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거. 중도금이 웬만해서는 다 이자가 있거든요. 유이자로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점.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으로 봤을 땐 5억 3,120만 원. 99 타입은 6억 4,12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포함하고 나면 이제 금액은 6억 4천대. 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확장비가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확장비가 84A 타입 같은 경우는 816만 원 정도, 84B는 449만 원 정도, 99 타입은 840만 원 정도가 되고, 에어컨 배관 공사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다른 이 전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에어컨을 각 방마다 설치를 하는데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하면서 배관이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대한 배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에어컨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미래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공사를 아예 예전역에 다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 따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택사항이 아닌 옵션. 그래서 이 부분은 에어컨 공사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4개소였는지 5개소였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개소로 되어 있어서 2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99 타입은 5개소가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비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도 이 에어컨 배관 공사를 따로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걸어도 많이 편한 상황인 거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가 거의 4개 정도는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84A나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60만 원 정도, 99 타입 같은 경우는 5개소를 하니까 400만 원 정도가 추가. 그렇게 되면 제가 분양가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 5억 3,690만 원에 발코니가 816만 원, 에어컨 배관 공사가 240만 원, 그리고 에어컨을 4개 정도 한다고 하면 360만 원. 그러면 총 비용은 5억 5,106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층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5억 3,120만 원. 거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449만 원. 에어컨 배관 공사가 240만 원. 에어컨 4대 했는데 36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분양가는 5억 4,169만 원.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6억 4,120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848만 원. 배관 공사가 310만 원 정도. 그리고 에어컨이 410만 원. 토탈적으로 하면 6억 5,68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나 이거. 그 다음에 주변에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에듀타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파자풍신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요. 1단계 파자풍신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자연엔자이, 제일풍경채, 그 다음에 신한이스빌,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다른 상황인 거고 1단계는 서정리역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2단계는 에듀타운 쪽을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84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풍경채가 그래도
많이 이제 찾는 수요의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6억 6천대 이 상황인 거고, 한 2년차 아파트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억 5천대, 그리고 호반 서밋이 6억대, 그리고 옆에 있는 대강로 제비항이 5억 6천대. 슈빌 레이크파크가 왜 금액이 5억 4천대 정도가 되냐면, 학군이 여기는 다 고덕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얘만 학군이 길 건너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대가 한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4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5천대란 말이에요. 중도금 무이자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구호 아파트, 지금 신축이 아닌 구호 아파트, 뭐 연차는 뭐 2, 3년밖에 안 되지만 2, 3년이 지난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착한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장을 보여드릴 때 제가 이제 고압선을 좀 보여드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고압선 자체가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하로 깔아주면 나중에는 좀 좋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듀타운 같은 경우가 그닥 고압선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상권이나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내년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생각은 해봐 주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풀어드렸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할 말이 또 있어요. 미래도 파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3년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어요.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있거든요. 거주 의무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 안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주를 해야 되는 그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착오 없이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재당첨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당첨 기간은 10년이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고덕 신도시의 A50블럭 미래도 파밀리에, 자,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분양가 말씀드렸고, 위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브랜시티랑 비교 분석도 해드렸고요. 어떠셨어요? 어느 거를 해야 될지는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상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실입주를 할 거야. 그리고 고덕주 신도시에 들어가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해도 신도시에는 입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괜찮겠네. 결론적으로는 내일 1순위 청약 실거주 입주하실 상황이라면 저는 강추 드립니다. 왜냐면 브랜시티랑 이 고덕지 신도시랑 같은 분양가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폭은 고덕 신도시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추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상담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 분양가나 이 상황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다 알고 나서는 어떤 게 나아요? 그러면은 84 타입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고덕지 신도시의 미래도 파밀리의 A50블럭 저는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좋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어요. 감사합니다.